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 논어 선진제 11편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3장부터 하겠습니다. 노인이 위 장부언을 장부러니 노나라 사람이 장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창고입니다. 창고. 그러니까 이제 창고를 하나 새로 노나라 사람들이 하나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민자건이 말했지요. 잉구관호대 여지하오 그랬습니다. 구관이라고 하는 것이 저 구라고 하는 게 예전에 기존에 이런 뜻입니다. 옛 구자 기존에 해오던 대로 구관을 인할 잉자 는 그대로 따른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여지하오 어떻겠는가 하필 개작일이요 그랬습니다. 어찌 반드시 꼭 개작 고쳐서 지어야 하는가 하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창고가 노나라에 있었는데 그 기존의 창고를 놔두고 새로운 창고를 만들라고 장부라고 하는 새로운 창고를 만들라고 하니까 민자건이 하는 말이 기존에 있던 그 창고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거기에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고치고 뭐 보완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어떻겠는가 하필 꼭 그것을 다시 지어야 하겠는가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존의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새로 같은 기능을 하는 또 다른 새로운 것을 만들면 당장은 새로운 기분은 들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겠으나 그것이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나라에서 곡간을 짓는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슨 쌀, 곡식이라든가 무슨 다양한 물건들을 이제 보관을 하는 곡간을 짓는다. 그러면 그것이 공짜로 되는 게 아니고 다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사용을 하는데 그 세금이 무한정 어디서 막 솟아 나와서 그걸 쓰고 싶은 데다가 다 쓰고 이렇게 하면야 뭐 새로 짓고 하면 좋겠지만 항상 국가는 그 정해져 있는 세금을 다양한 곳에다가 이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꼭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공사가 이 장부를 짓는다 그러면 이 세금을 다른 곳에 써야 할 수도 있는 것을 다른 곳에 쓰지 못하고 여기다가 써야 하는 이제 그런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 거잖아요. 단순히 이것을 새로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꼭 이것이 새로 지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건가. 기존의 것도 만약에 고쳐서 쓸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서 쓰고 거기서 예산을 아껴가지고 그것을 다른 데다가 다른 더 급한 곳에다가 예산을 사용을 하고 뭐 이렇게 해봐도 되지 않겠는가. 꼭 그것을 새로 지어야 되느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 읽으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 그러면 요즘에 보면 이제 그게 뭐 다 이유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제 그냥 감상적으로 느끼는 느낌은 이제 구도심, 신도심 뭐 이렇게 하면 어디든 기존에 있는 어떤 도시에 새로운 지역을 이제 다시 그러니까 구도심을 이렇게 개선을 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새로 만드는 게 더 싸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새로 뭔가를 들어보면 여기는 정말 막 이제 새로운 건물도 들어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 보기는 하는데 늘 마음에 걸리는 게 이제 저쪽을 저렇게 방치를 해두면 그래서 거의 그냥 뭐 진짜 막 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시대인 것처럼 한 도시 안에 그게 갖는 그런 그 비용과
그러니까 이제 실제 예산이 들어가는 것 비용 말고 사회적 비용 그런 것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단지 그냥 단순히 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돈만 따지자 그러면 새로 짓는 게 더 싸게 들지도 모르겠지만 그거 이외에 무형의 또 다른 이제 저것들을 그냥 저렇게 방치해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 저것을 어떻게 이제 보듬어 안으려고 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비용까지 이제 이렇게 감안하면 그게 정말로 그렇게 싸게 먹히는 건가 하는 문제. 이게 뭔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싶은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이 지금 민자건의 이 이야기에서도 좀 그런 걸 그런 일단을 이 글을 읽다 보면 제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왈 부인이 불언이 연정 언필 유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민자건이 논어의 여러 제자들 중에 보면 막 자로라든가 자공이라든가 안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참 이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는데 좀 화려해요. 다양한 장면에 다양한 화려한 캐릭터들로 등장을 하는데 그에 비하면 민자건은 그렇게 화려한 캐릭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공자의 표현에서도 그런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부인이 불언이언정 말을 안 할지언정 언필유중이니라. 말을 하면 반드시 맞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 민자건은.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안 했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을 했다 그러면 언필유중 반드시 적중함이 있어요. 맞는 말을 한다 그거예요. 말을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릭터가 화려하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덕행엔 안연 다음에 민자건 이렇게 나오는 걸로 또 봐서 이분이 뭔가 말의 빈도에 상관없이 뭔가 무게감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고 이제 그 앞에 민자건 얘기 나왔을 때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였냐면 계시가 민자건을 등용을 하고 싶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민자건이 이제 그 자신을 찾아온 그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이 한 번만 더 오면 내가 제 나라로 가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단호하게 그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그런 장면도 앞에 있었습니다. 자, 14장을 보시죠. 14장은 자왈 유지스를 해위어 모지 문고 이랬습니다. 유의 비파를 해위 요 위자는 하다라는 할 위인데 이 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글자가 쓰이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의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비파슬자가 나왔기 때문에 위슬 그러면 비파를 연주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해요. 그런데 다른 곳에 보면 할 위자가 나오고 위국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위국 그러면 나라를 하다 이렇게 되면 이때 할 위자는 다스리다, 경영하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할 위자는 그 할 위자가 사용된 문장 안에서 어떤 단어하고 연결이 되는지를 봐가지고 의역을 적절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 유는 자로예요. 자로. 자로가 그 비파를 어찌 왜 나의 문화에서 하는가 연주하는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 표현만 가지고 보면 자로가 연주하는 비파 소리가 공자가 귀에 거슬렸던 거예요. 그러면 왜 귀에 거슬렸느냐? 그러면 이 논어에서 이야기되는 음악, 요 비파 연주하는 것도 음악이니까 이 음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이 있냐 그러면
음악을 만든 사람 혹은 연주하는 사람,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을 텐데 이 어떤 음악이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음악 자체가 그 사람의 만든 이의 심성, 또 이 음악이 만들었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 그 시대적 상황이 결국 이 만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이 만든 사람이 그렇게 영향을 받은 심성에 의해서 이 음악이 만들어졌겠지요. 또 어떤 사람이 그래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그 곡을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하는 상황에서의 이 사람의 심성, 이 심성이 그대로 연주에 드러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로의 비파를 왜 나의 문화에서 연주하느냐, 이게 왜 비파를 내 문화에서 연주하느냐가 아니고 자로의 비파를이에요. 이 자로가 연주자라고요. 연주자. 그러면 자로가 연주자인데 자로가 어떤 심성의 소유자냐? 아까 앞에서 항항여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 죽음을 얻지 못할 유형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공자 문화에서 행하고자 했던 그 교육의 그 방향하고 안 맞는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이 이 문화에서 연주가 되면 이 문화의 문화생들이, 문인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듣고 또 그런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연주를 하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네가 이 문화에 와서 공부를 했으면 네 심성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변화가 없고 그것이 네 후배들한테도 또 나쁜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그런 비파 소리를 왜 여기 문화에서 내느냐고 지금 자로를 일종의 꾸짖는, 교육적 목적에 의해서 꾸짖는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하시니까 문인이 불경 자로한데 그랬죠. 문인들이 자로에게 불경했습니다. 자, 이 표현에서 우선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문인이 자로를 공경했어야 했는데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경하지 않았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자로는 다른 문인들로부터 공경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제자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자 문화에서. 그거 왜 그러냐? 공자보다 자로가 9살 어린 제자거든요. 공자하고 나이 차이가 9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최초의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선배인 거죠.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이었을 수 있어요. 자로가. 근데 그 문인들이 자로를 공경하지 않았어요. 왜? 선생님이 자로를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무시해도 되는 제자 선배로 그렇게 이제 취급을 문인들이 한 거죠. 불경하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유야는 승당의요 미입어 실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로는 승당의요 미입어 실이 아니라 당에는 올랐고 실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담벼락인데 담벼락으로 이렇게 이제 둘러쳐져 있는데 바깥에서 이 세계로 이 안으로 들어올라 그러면 요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어요. 요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 안의 세계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입문이라고 그래요. 입문. 그러면 이제 문을 들어오면 여기 이제 뜰이 있어요.
마당이 있다고요. 마당을 지나면 여기에 집이 있어요. 집이. 근데 이 집이 이렇게 단 위에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이 뜰을 지나서 이 계단을 올라가요. 그러면 요 위에를 당이라고 그래요. 당. 다시. 당. 당. 요 위에를 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 그러면 오를 승자가 따라와요. 여기도 지금 승당 이렇게 쓴 거예요. 당에 오른다. 그러면 이제 여기 계단을 올라와서 요 당에 올라가면 요 안에 들어가면 방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실이라고 그래요. 실, 침실, 거실 뭐 요 당에 그 방 하나하나를 실이라고 그래요. 요 실자에는 뭐 어떤 단어를 쓰냐? 입자를 써요. 입실. 여기도 입자를 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요 실이 요 담벼락으로 둘러쳐져 있는 이 안의 세계의 마지막 단계가 실이에요. 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문을 들어와야 되고 요 마당을 지나야 되고 요 당으로 올라와야 되고 그런 다음에 실로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단계로 나눈다 그러면 유는 어떤 수준이냐? 당에 올라온 사람이다 그거예요. 여기에 올라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실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 그러니까 당에만 올라오고 실에 못 들어가니까 요게 지금 공자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지금 꾸지람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꾸지람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희들은 뭐냐 그러면 이제 입문한 것들이 당에 올라온 자로를 불경해서야 되겠냐 라고 문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자로한테 한 얘기지 너희들도 자로한테 그렇게 불경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장을 보시겠습니다. 15장은 자공이 문 사여 상야 숙현이니 있고 그랬죠. 자공이 묻기를 사와 상. 사는 자장이고 상은 자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공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제자인데 초기 제자의 입장에서 아주 어린 후배 제자들인 사와 상, 자장과 자하라고 하는 이제 어린 후배들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 후배들에 대해서 선생님에게 여쭤본 거예요. 자공이 사하고 상 중에 숙현인이고 누가 현합니까? 누가 뛰어납니까? 하고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자왈 사야는 과하고 상야는 불급아니라 그랬죠. 사, 즉 자장은 과, 지나치고 자하, 상, 자하는 불급, 못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얘는 조금 오바를 하고 얘는 조금 못 미치고 라고 각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 더 낫냐고 물어봤는데 자공이 물어봤는데 공자가 누가 더 낫다 못하다가 아니라 각각의 특징을 얘기를 했어요. 자장은 과하고 자하는 불급하다. 요 자장은 과하다라는 표현, 자하는 불급하다는 표현은 자장과 자하의 이야기가 논어에 많이 실려 있는데 그 자장과 자하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공자의 요 평이 되게 많이 참고가 됩니다. 예, 자장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시면 이 자장이 과하다고 공자가 평가를 했는데 그래서 자장이 지금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구나. 그리고 자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자하의 그런 이야기들은 요 불급하다라고 하는 이 평가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논어를 전체를 읽으실 때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공이 듣고 싶은 건 애당초 질문도 그랬듯이 이 둘 중에 누가 더 나은가요? 래요. 얘들이 각각 어떠냐가 아니라
그래서 자공이 다시 질문을 했죠. 연즉 사유여이까? 이랬죠. 그러면 사가 더 낫습니까? 나을 유자. 즉 과하다고 표현된 사가 불급한 자하보다 상보다 낫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과한 것이 불급한 것보다 나은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자 자왈 과유불급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 말이 많이 쓰입니다. 과유불급. 그때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이 말을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 그러면 과유불급 해놓고 설명을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설명들을 해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나친 게 모자라보다 못하다가 아니라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합니다. 지나친 거하고 모자란 건 누가 더 낫다가 아니라 같다. 그러면 지나친 거하고 모자라다가 왜 같다고 표현하느냐? 그러면 지나친 것이든 못 미친 것이든 기준은 중에 두어지는 거거든요. 중.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은 과고 어떤 건 불급이 되는 거죠. 여기보다 더 나가면 이건 과고 여기보다 못 미치면 불급이 되는 거죠. 과불급이라고 하는 게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과라고 하고 그걸 불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인데 그 지향점인 중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 과나 불급 모두가 같다는 거예요. 중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과유불급입니다. 과하고 불급에 뭐가 더 나은지를 따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둘 다 중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얼핏 생각하면 과가 불급보다 더 나아 보이는 이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자공이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공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